2020년 7월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산세, 이는 정부 주도하에 재산세를 너무 상승시킴으로 인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어 여러 곳에서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재산세 고지서를 잘 보았습니까? 올해는 전년도 비해 과도하게 재산세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시가표준액이 2020년은 10.35%를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도는 7.7%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월 1일부터 7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인 국민 경제에 타격을 주고 모든 업종에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고 국민들이 삶이 어렵다고 정부가 인정해서 재난지원금을 준 경우인데, 정부는 유일하게 재산세를 20%나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세수를 거둬들이는 장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행정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야당도 여당도 국회의 임무는 다하지 않고 덩달아 자기 당 지도부의 의사에 반하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국민의 고통은 법으로 잘 다스리지 못하는 국회의 역할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쟁점 법안들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내로 재산세 부과 내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과밀 지역으로 인한 아파트 상승값이 지방보다는 월등히 인상 요인이 많습니다. 그 요인은 공기업이나 대기업, 국회, 여러 임직원들이 서울, 경기도의 일원에 밀집해서 고액을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재정경제부는 이러한 현상을 지방주택에 대해서도 같은 영향을 주는 인상 요인을 적용해서 지방은 인상 요인이 없는데도 재산세가 20%나 부과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한 이런 행정은 배격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 표준액을 보면 2019년도는 7.7% 인상되었고 2020년도는 10.35%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시가 표준액이 3억 이상인 경우는 7월달과 9월달에 각각 나누어서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 7월 한 달에 대한 재산세 1회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10%가 적용됨으로 인해서 7월에 10% 인상분 내게 되고 9월에 10% 인상분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전년도보다는 10%라는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두 번을 내게 됨으로 인해서
20%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전년도에 19만 원을 내서 8,500원 인상분이 두 번을 냈다면 원래는 19,000원 두 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겉으로는 10%라고 하지만 두 번에 걸쳐 내기 때문에 20%가 인상되는 그런 꼼수 정책과 같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세법 계산인 것입니다. 잘 들여다보시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쟁점에 대한 부분을 국토교통부나 재정경제부나 지방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실질적인 물가 상승분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재산세를 걷어들여 국가 행정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세금을 적게 걷어들이고 국민한테 서비스하는 행정이 돼야지 돈을 많이 걷어들여서 그 세수로 낭비성 지출을 하게 되면 국민이 그만큼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세수를 줄여 낭비성을 없애는 방법으로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회의 기능이나 행정의 절감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국민은 허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전국 250개의 구군이 있는데 2개의 구군을 1개의 구군으로 통폐합하면 125개의 구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도 125명 선출하고 공무원도 2개의 구군이 1개의 구군으로 되니까 공무원 숫자도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 1년 지급되는 공무원의 월급은 4조 내지 5조 원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략하는 행정,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행정으로 다가올 때 국민이 행정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가정에는 빚이 없고 건전한 가정으로 태어날 때 가정에는 자녀들의 도움과 또한 결혼과 학비 자금으로 인해서 가정이 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낭비성을 줄이는 행정을 실시해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되겠습니다. 또한 야당으로서 보면 집권했을 때 제도 개선도 하지 않고 야당이면서도 가만히 있으면서 제도 개선에는 뜻이 없으면 어떻게 제도가 바뀌겠습니까? 그럴진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행정, 입법, 사법부, 상권 분립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검찰총장을 검찰장관으로 격상시키고 지검장, 지법원장 등 수뇌부와 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 등은 3년 임기로 하고 정당 소속이 아닌 사람을 국민투표로 뽑아 행정부가 사법부에 인사권을 갖지 않음으로써 압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법부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또한 입법부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그 근무가 끝나고 5년 내에는
행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없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정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권한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임명을 하게 되면 해바라기처럼 대통령만 쳐다보고 자기의 직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국민은 무시하고 그런 공직사회의 기류가 형성되어 사회는 불공정과 편파적인 정쟁에 휩싸여 나라가 항상 시끄럽고 분란만 많은 사회가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세법과 모든 행정에 대해서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논의를 거쳐 그 쟁점이 없어질 때 국가의 공정성이 이룩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쟁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제도를 바꿔서 사회가 안정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중지를 모아 우리는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5만 불, 10만 불 가는 국가의 기본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